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오늘 제가 대구를 좀 다녀왔습니다. 박사모 전국 정모가 열려가지고 박사모 중앙회장인 제가 안 갈 수가 없죠. 다녀왔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이 늦었고 각종 상황을 챙겨보느라고 지금까지 이제서야 방송합니다. 이 방송을 하면서 한글본, 영문본 두 개 다 봤는데요. 역대로 좀 이상할 때는 한국본 따로 영문본 따로 번역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본은 한국에 좋게, 미국본은 미국에 좋게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번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의 그 대화 내용에 어긋남이 없었다는 것을 이 성명문을 보고 눈치를 챌 수 있었고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사용 후 핵 연료 그럼 우리 플루토늄 추출하면 우리도 핵무기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아니면은 핵무기급까지는 안 되더라도 핵잠을 돌릴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을 돌릴 수 있는 핵 연료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원자력 잠수함 보여야 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것은 따로 이 조직이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해결하겠지만 아주 대단한 내용의 실마리가 뭐 다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실마리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지용님께서 핵이나 풀어주시지 하셨는데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땡구님 대구 왔다 가셨어요. 땡구님 대구 오셨구나. 정말로 고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있었던 이야기 중에서 재밌는 것부터 풀어나가야 되겠죠. 재밌는 거. 저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와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만찬을 하면서 뭘 드셨을까? 뭘 먹었을까? 별거 없네요. 별거 없어요. 상차림 그대로 사진 다 찍어 올려놨는데 자색 고구마, 단호박, 흑임자 등으로 만든 전병빵이죠. 팥 음료를 시작으로 팔도에서 나는 제철 나물들을 고추장 소스에 비벼 먹는 산채 비빔밥과 두부 완자탕, 그리고 색과 맛뿐만 아니라 계절과 지역,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의미하는 메뉴다.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연을 밥상 위로 옮겨왔습니다. 뭐 그런 거죠. 자, 또 미국산 소갈비를 수비드 방식으로 간장 양념에 숙성시킨 소갈비 양념구이가 식탁에 올랐는데 이겁니다. 근데 오르긴 올랐는데 저렇게 한 숟가락 분량밖에 안 줘가지고 저 같은 대식가들은 저거 먹다가 이빨 사이 다 기쁘고 뭐 배에 넘어갈 게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식성이 별로 양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다 먹어봤자 이거 뭐 몇 젓가락 됩니까? 아, 참 정상회담. 여기에다가 강원도 양양산 참송이 버섯죽과 참송이 버섯 구이가 아니고 우리는 구이로 많이 먹죠. 버섯죽과 침채, 이 국물김치, 이 백김치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횡성 더덕무침, 금산 인삼 야채말이, 해남 배추를 이용한 숭채 만두 등 우리나라 각지의 특산물을 이용한 메뉴들이 준비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한식이에요, 양식이에요? 양식도 아니고 한식도 아니고 어쨌든 뭐 양을 볼 때는 뭐 저 같은 사람이 먹으면 한 끼가 아니라 무슨 간식 같습니다. 간식 먹듯이 먹네요. 예. 아울러 이천살과 우리 경상도 사람은 쌀 이 발음이 잘 안 돼. 살, 이천살. 예, 이천쌀과 화이트 초콜릿을 이용한 쌀 케이크, 미국산 견과류야 오렌지 첼리, 국내산 오렌지 젤리, 국내산 산딸기와 배 등 양국의 식재료를 동시에 활용한 음식들이 올라왔습니다. 또 후식으로는 뭘 마시느냐? 여러분 피로회복과 소화를 돕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한테 뭘 드시게 하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뭘 권하고 싶으세요? 예, 식혜가 이지 여기 저기 매실차. 그러니까 매실차 그 정상들이 뭐 매실차 어쨌든 뭐 식혜나 매실차나 뭐 우리가 먹는 그런 거예요 다. 또 양국 정상의 공식 만찬주는 미국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와이너리가 생산하는 레드와인 바소인데 이것은 미국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레드와인이에요. 그러니까 한미 이게 잘 맞춰졌죠. 그리고 건배주로는 지난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 만찬주로
국산 스파클링 와인, 오미로제 결, 이게 결하는 그런 술이 있는 모양이에요. 국산 스파클링 와인이래요. 저는 술을 안 먹어가지고 그게 뭔지도 몰라요. 뭐 소주, 막걸리 뭐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산 스파클링 와인. 카페라떼님 잘 알아봤지네. 저기 김선희님 매실. 네. 회장님 경상북도는 쌀 됩니다. 그러시구나. 부산 사람들이 쌀 이게 잘한대. 어쨌든 건배주로는 국산 스파클링 와인, 오미로제 결 그런 술이 있나 봐요. 저도 이거 바이든이 마셨으니까 저도 한 잔 먹어봐야지. 이거 수법 하나 모르겠다. 네.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으로는 나파밸리산 사또 몬텔리나 나파밸리 샤도네이. 이거는 뭐 산지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길게 나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자 여러분 이거 먹는데 이거 한 두 숟가락 또는 세 숟가락 이거는 하나씩 콕콕콕콕콕 찍고 한 입에 톡 털어놓으면 되겠고 이게 뭐야 이게 좀 큰 걸로 주든지 이 갈비라고 주는 게 이거 뭐 갈비 이거 한 젓가락밖에 안 되는 거 이거 다 먹어봤자 이거 다 10젓가락도 안 돼. 근데 후루룩 마셔버리는 수준을 가지고 이게 만찬을 하나 봐요. 농담으로 웃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계적인 정상들도 가셔가지고 드시는 게 뭐 그렇게 별난 거는 저기 뭐 아닌가 봐요. 자 종류는 많습니다. 종류는 많은데 그래 다 종류 다 합쳐봤자 저거 다 말아가지고 한 국자에 넣어봐야 뭐 냉면 한 그릇도 안 되겠는 그런 양이 슈퍼 것은 맛없어요. 자 그리고 만찬장에서의 건배사 이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서로의 훌륭한 친구다. 우리는 세계 시민의 자유와 인권,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굳게 손잡고 함께 걸어갈 것이다. 하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We go together. 우리 함께 갑시다. 이렇게 이제 또 화답을 하고 했는데 이게요. 만찬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느냐 이게 다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죠. 미국 대통령 같은 이런 사람 이런 분이 오시는데 아무 말이나 농담 주고받고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 예이츠의 시가 나오는데 나 이거 누구 작품인지 알아요. 이게 틀림없이 이게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박진 외교부장 작품 같습니다. 수준 높거든요. 이 정도 되면 평상시에 바이든이 어떤 시인을 좋아하냐. 우리나라 같으면 뭐 만에 한용운 이런 사람이 좋다 하면 뭐 그런 시가 나오겠지만 바이든이 좋아하는 그 시가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시예요. 그 시 중에서 인간의 영광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생각해보라.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를 가진 데 있었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시민의 자유와 인권, 국제사회의 번영과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굳게 손잡고 함께 걸어나갈 훌륭한 친구다. 한미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바이든은 답사해서 예이츠의 시를 인용해줘서 고맙다. 예이츠의 시를 인용해줘서 고맙다 하면서 오늘 아주 생산적인 회담을 가졌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다. 이건 한미 국민을 다 상징하는 겁니다. 한국 국민과 미국 국민은 예이츠가 이야기하듯이 친구다. 이게 친구가 어떤 친구냐? 인간의 영광이 어디서입니까? 그리고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에서 끝나고 인간관계에서 시작하죠. 인간관계에서 친구가 시작되고 인간관계에서 친구가 끝날 수도 있고 그 모든 인간관계는 한국 국민과 미국 국민으로 확대될 수가 있죠. 그것을 오늘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We go together 함께 갑시다 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흔히 잘 쓰는 그런 문구지만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위대한 양국의 동맹과 수십 년간 번영이 지속되길 바라면서 연합사에서 주로 하는 건배사를 하겠다면서 We go together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만찬장 분위기도 좀 전달하고 또 저기 무엇을 드셨는지 음식도 좀 소개하고 저는 저만큼 주면은 바깥에 나가서 따로 먹어야 됩니다. 뭐 뒤에 안 보이는 데 가서 국수를 좀 말아 먹거나 아니면은 뭐 잔치국수 없으면 하다못해 인절미라도 몇 개 집어 먹어야지. 어떻게 만찬장에서
이거 먹고 배가 차겠습니까? 저 양 보십시오. 조금씩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재미있으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저기 한미 연합 공동성명,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쪽은 한글, 이쪽은 영문 이렇게 제가 쫙 일일이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역본이 일치하고 있어서 영문본을 소개만 하고 제일 앞장에 소개만 하고 한글본으로 번역과 분석하겠습니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 2022년 5월 21일 날짜 딱 봐겠죠. 21st May 2022. 자, 윤석열 대통령은 조셉 R. 바이든 미 합중국 대통령의 방안을 환영한다. 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그 야마는 요점은 이래야 되는데 자꾸 야마해서 죄송합니다.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은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양국 국민 간의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한다. 뭐예요? 정치, 그리고 경제, 그리고 안보, 그 다음에 양국 국민.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자, 지금 어쨌든 저기 요것이 첫 페이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은 미스터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최근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위처럼 굳건한 기반 위에 계속 쌓아나가기로 약속한다. 이 바위처럼 굳건한 뭐 이런 표현도 그대로 영문 그대로입니다. Of its rock solid foundation 이렇게 바위처럼 견고한 기초 위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영문하고 한국본이 이렇게 일치하니까 굳이 영문만 따로 번역할 필요는 오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가죠. 번영과 평화를 위한 핵심 축. 저는 평화 이 말 나오고 번영 이 말 나오면은 저게 생각나요. 넬라 판타지야 여배도 모험도 주스도. 이 주스토가 뭐예요? 정의. 이 넬라 판타지 환상수 이 가사가 그렇게 정의롭습니다. 평화롭고. 만약 그런 세계가 있다면 유토피아죠. 인간 세계는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인간 세계겠죠. 어쨌든 이거 읽으면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 이 린치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딱 보면서 넬라 판타지아라는 음악이 생각났습니다. 자, 지금 상호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 발성이 제가 경상도 사투리가.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게 요 페이지의 핵심입니다. 뭐냐? 빠른 시일 내에 뭘 만든다고?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확장 억제. 북한의 핵 확장과 군비 확장, 기타 무기 확장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억제를 할 것이냐를 협의하는 협의체를 고위급으로 해서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정권과 달라지는 첫 번째. 완전히 달라지죠. 한미 정상이 지금부터 뭐를 시작하느냐. 북한의 확장 억제를 위해서 전략을 다시 수립하고 훈련도 다시 하고 훈련의 규모도 다시 키우고 양국 병사들의 커뮤니케이션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나라의 안보, 대한민국의 국방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보십시오. 나라가 국방력을 무너뜨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가 우습게 보고 그냥 쳐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대응해봤자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나옵니까? 처음부터 전쟁이 안 터지게 하려면 완벽하게 전쟁 준비를 했을 때 안 터집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전쟁을 일어나지 못하게 막으려면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 시의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페이지의 핵심입니다. 이 세계 중에서도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은 대한민국이다 이겁니다.
양 정상은 연합 방위 태세 제고를 통해서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견하였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그냥 무조건 미군의 손에서 빼앗아 오는 것은 북한한테 먹히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지만, 조건이 맞을 때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양국 정상이 재견했다는 것은 우리 한국군이 적어도 위성의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을 수준에 갔을 때 전시작전 통제권을 받아와도 늦지 않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크라이나에는 미군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죠. 무기만 대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미군이 몇만 명이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계철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번영하는 데 있어서 진짜 대한민국이 살아남게 해주는 어떤 원동력이었죠. 그런 안정화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보 신경 덜 쓰고 경제 발전에 전념할 수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다른 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 미군이 총이 호랑이로 주둔하면 러시아군과 똑같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정상화시킨다. 정상화시켜서 전시작전 통제권도 조건이 맞을 때 하겠다. 그리고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국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 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 한다고? 확대하겠다. 북한 핵실험 해라. 우리는 연합훈련 확대하겠다. 그리고 범위도 그렇지만 규모도 확대하겠다. 자,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시 미군의 전략 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지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이거 정말 중요한 문구입니다. 뭐냐?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이 전략 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해 주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 움직이면 미국의 전략 자산 뭐가 있습니까? 핵무기를 실은 전폭기라든지 핵 잠수함이라든지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걸 시의적절하게 배치해가지고 북한이 그런 전략 자산을 쓸 수 없도록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보수 정권이 잡으면은 제일 먼저 우리 보수 정권이 제일 먼저 확보하는 건 뭐예요? 안보부터 딱 확보해 놓잖아요. 보수 정권은 안보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안보를 딱 확보해 놓고 그다음 경제 발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좋은 점은 뭐냐? 나라가 튼튼해지고 그다음에 경제 발전에 무리가 없도록 한반도 리스크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만들어 보는 겁니다. 문재인 같은 좌파 정권이 잡으면은 한반도 리스크라는 말이 전 세계 경제인들 사이에서 나와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겠다고 탁 약속을 하는 게 뭐예요? 미국도 아는 거죠. 보수 정권은 적어도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방의 중요성,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수 정권은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보장해 주겠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영문으로 또 읽어봐서 이거 진짜인가 싶어가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와, 정말 대단히 놀랐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해서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 나가겠다. 자, 전략자산 더하기 사이버 능력까지도 확대한다. 사이버 대응 능력. 북한이 여차하면은 대한민국의 사이버 역량을 초토화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미리 다 갖춰주겠다. 바이든은 삼성에서 얻을 거 얻으면서 안보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어차피 주고받는 거라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삼성에서 반도체 얻어가고 현대에서 정의선한테 미국 공장에 자동차 투자 유치하는 대신에 안보를 확실하게 보태주는 겁니다. 좀 이따 정말로 놀라운 소리. 중국과 북한이 들으면 졸도할 이야기도 나옵니다. 졸도할 얘기 나와요. 자, 여기서 또
이 중간에 좀 뺄게요. 중요한 게 많은데 다 하면은 오늘 밤새요. 그 중간에 좀 빼고 제가 빨간 글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문재인 5년 동안 북한 인권의 인자 한마디 꺼내는 거 봤어요. 오히려 유엔의 북한 인권을 규탄하는데 한국만 쏙 빠지는 거 보셨죠. 어떻게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결의를 하는데 한국만 쏙 빠집니까? 기가 찬 정말 문재인 정권 5년.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자마자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두 대통령이 우려를 표명했다. 심각한 우려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목이 마르네. 물 한잔 하고. 양 정상은 또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를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견했다. 뭐냐? 북한의 코로나에 대해서 미국도 한국도 도와주겠다 이겁니다. 도와주겠다. 거기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니까 인간의 생명은 소중한 거잖아요.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적국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인권에 관해서 재확인하였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내용 여기 또 나오네요. 자, 전략적 경제 기술 파트너십 부분에서 이거는 제가 하도 중요해서 영문도 같이 갖다 놨어. 그래서 이거는 영문도 읽고 한국어도 읽고 다 두 개 다 읽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는 21세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규정될 것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핵심 신흥기술과 핵심 기술, 신흥기술 두 개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양국 정상은 또한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고 개발하는 건 주로 미국이 많이 해요. 특허는 미국이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 그걸 발전시키는 건 한국이 잘해요. 그래서 이걸 발전시키는 데는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하겠다. 이게 민주주의 아닌데는 이거 안 준다 이겁니다. 뺀다 이겁니다. 중국이 지금 바로 눈알이 튀어나오는 순간이에요. 중국이 민주주의예요, 여러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키는 데는 기초가 뭐냐?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민주주의적인 보편적 가치, 원칙과 가치예요.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 민주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우리나라는 5년 단임이죠. 미국은 4년 연임이고, 일정한 기간 동안 대리인을 바꾸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이 주인이니까. 그리고 국민이 그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리고 민주주의 보편적 가치는 평등이에요. 정의와 평등. 자, 그렇지 못한 나라한테는 이런 것이 사용되거나 개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안보, 집단이익 수호의 핵심적인 경제, 에너지 안보 협력의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지금 뭐라 그랬죠? 에너지 안보라는 말 들으셨죠? 에너지가 안보다. 이 에너지 안보 때문에 지금 세계 기름값 올라가는 거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러시아 저러니까 당장 기름값 때문에 미치겠죠. 자, 이러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이 양국 다 있죠. 양 정부 간 행정적 정책적 접근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 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다. 뭐냐? 지금까지는 안보하면은 국방에 관한 양 국가의 대화가 있었다면 경제안보 대화 기구를 출범시킨다 이겁니다. 경제안보.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돈을 벌자 이거죠. 안심하고 미국도 한국도 그렇고 8개 국가,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이렇게 8개 국가. 인도는 아직 아닌지 빼고.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와,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듣는 데는 순전히 박정희 대통령 공로입니다. 카이스트 누가 만들었죠? 키스트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자, 어쨌든 자,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와 연구자와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이다. 옛날에는 미국의 과학자, 기술자, 연구자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제는 한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세계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양국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바이오 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 신흥기술을 보호하고 진흥시키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뭡니까? 이러한 기술들이 미국에서 개발되면 한국으로 가져와서 한국에서 꽃을 피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민간인과 국가기관이 이것을 강화해 나간다. 양국 협력을. 나아가서 양국 정상은 이러한 분야들에서 전문 인력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제안했다. 인적 교류가 활발해질 겁니다. 이제부터는 미국 과학자가 한국 오고 한국 과학자가 미국 가고. 자, 그러면서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서 양국 간 이 같은 핵심 신흥기술 관련 파트너십이 정진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자, 미국엔 우리 삼성이 투자를 하고 현대가 투자를 하죠. 대신에 미국 연구개발 인력도 한국에 투자 좀 해라. 그거예요. 그거. 받아낼 걸 받아내고 있죠.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너희도 해라 해가 받아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미 간 국방 산업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국방 상호 조달 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바란다. 이거 정말 졸도할 일이죠. 미국이나 북한이 보면, 중국이나 북한이 보면 졸도해버립니다. 뭐냐? 양 정상은 국방 상호 조달 협정, 국방 조달 협정 하면 미국 국방 조달 협정이 있죠. 거기에 한국의 FA-50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들으신 적 있죠? 우리나라 공군기가 미국 공군에 납품한다고. 그게 가능하도록 지금 이 협정이 맺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논의가 개시되는 것을 포함해. 논의가 언제 개시된다? 오늘부터. 자, 그러면서 국방부문의 공급망, 공동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렇지 않아도 파트너십은 잘 돼 왔지만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 여러분, 우리나라 FA-50 공격기, 그 연습기죠, 처음에. A-50.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그거요. 뭐 F-35 이런 거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연습기로서는 세계 최고. 그 공격기로도 쓰잖아요, 실제로. 그걸 미국이 그 분야의 수요가 있으니까 미국에는 연습 안 하고 비행기 탑니까? 미국 조종사도 연습해야지. 우리 FA-50 사갈걸요? 수출할걸요? 이거 바탕 닦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좀 빼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요 부분. To further cooperation for spent fuel management. spent fuel management 뭐예요? 사용 후 핵 연료. 자, 아까 어느 분이 이야기했죠? spent fuel management, nuclear export promotion. nuclear 핵 익스포트 수출 프로모션 정진. 자, 지금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됐다는 것은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시작됐다. 뭐가? 사용 후 핵 연료. 이거는 엄청난 게 우리나라 사용 후 핵 연료가 쌓여 있습니다. 이걸 재처리만 하면, 재처리 한 번만 하면 이게 플루토늄이 될지 뭐가 될지 몰라. 그 순도를 얼마만큼 만들어내느냐, 그 기술을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허락을 안 했죠. 승인을 안 했던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빨간 데만 읽어볼게요. 양국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 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 모듈 원자료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했다. 자, 선진 원자로 하면 세계적인 원자로 최고 선진 기술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5년 동안 말아먹었지만 그래도 아직 가지고 있는 기술은 선진 세계 최고예요. 그 선진 세계 최고의 기술에다가 소형 모듈형 원자료 SMR 그러죠. SMR이 스몰 모듈러 리액터일 거예요. 이 소형 모듈 원전은 우리나라가 또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미국이 더 앞서 있고. 자, 여기에서 양국이 이걸 개발하고 이거를 전 세계에 배치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같이 협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 안전 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 원자력 요거 빼고 요 좀 넘어가 가지고 요 부분.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 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여기 한 문단 끊어지죠. 양해각서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사용 후 핵 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 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했다. 이게 최고의 소득일 수 있습니다. 당장 어떤 결론이 나온 건 아니에요.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뭘 시작한다? 사용 후 핵 연료. 우리나라가 이게 제에 있다는 거야. 사용 후 핵 연료를 관리하고 원자력 수출을 진행하고 연료 공급 확보 및 핵 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서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 앞으로 이 주제는 어디로 간다?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로 이 주제가 넘어간다. 여기서 우리는 살살 달래가면서 또는 격하게 큰소리 칠 때는 큰소리 치면서 사용 후 핵 연료 관리권을 다 가져와야 돼요. 이게 참으로 지난한 좀 어려운 과정일 수 있는데 스타트를 하는 느낌이 딱 들죠, 여러분. 딱 드시죠. 이 문장 딱 보면 되죠. 이 문장은 정확하게 제가 그래서 영어 문장도 영문 그 저기 공동성명 문장도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To further cooperation for spent fuel management, nuclear export promotion, assure the fuel supply and nuclear security. 딱 이렇게 명시가 돼가 이게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딱 이 말이 됩니다. 사용 후 핵 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 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자,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거 하나 이야기 드릴까요? 재밌는 거. 제가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전문을 다 하기에는 밤을 새도 모자라니까 요거 하나 또 할게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주 협력 전 분야에 걸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우주 협력 전 분야? 그럼 발사부터 인공위성 관리까지 진짜 미국이 그걸 협조해 준다고? 협조해 주나 봐. 자,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한국의 기존 공약을 토대로 한 양국 정상은 우주 탐사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뭐 이거는 할 수 있는 말이고 아르테미스 그거 다 하시는 거고. 자, 여기서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거 뭐예요? 우리 GPS 그러죠. GPS 이게 KPS로 바뀐다. KPS. 이거 GPS가 간단한 것 같죠, 여러분. GPS가 한 개가 자기 자동차 위치 콕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몇 개가 탁탁탁탁 자기 차를 계산해가 찍어가지고 위치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KPS가 되면 뭐가 됩니까? KPS가 우리가 자동차에 뭐 싣고 다니고 뭐 이게 다 되면 중국 미사일요, 북한에 쏘는 미사일요, 우리 KPS로 그냥 정확하게 몇 센치 오차로 때려버립니다. 이게 정확하게 지면은 KPS가 중요한 게요, 무기 분야예요. 물론 우리 승용차 뭐 비행기 운항 뭐 선박 운항에도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이거 재밌죠. 뭔가 다 꺼내놓고 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양 정상은 올해 말까지 제3차 한미 민간 우주 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우주산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력했다. 자, 우리 우주산업은 어디까지 가 있냐면요. 발사체를 쏘아 올려서 쾅 하고 쏘아 올립니다. 쏘아 올려가지고 우주에 진입, 이제 인공위성을 우주에 진입시키는 직전까지 가 있어요. 딱 진입시켜가지고 우리 인공위성체가 우리 것을 우리나라를 돌면서 이렇게 중계해 주는 데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그런데 이 발사체를 쏘아 올려가지고 진입 그 프록시 일종의 비슷한 물체를 올렸는데 그것이 위성은 아직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 있다면 거의 다 됐는데 미국이 가만 보니까 한국이 굉장히 빨리 잘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몇 개만 넘겨주면은 한국이 그 분야에 도사가 돼버린다. 정말 제 실력을 갖춘다면 제일 벌벌 떨 나라는 중국입니다. 사드가 문제가 아니죠. 하늘에서 쳐다본다니 중국 땅 전체를. 그러면 지금 당장 산샤댐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쳐다본다 이겁니다. 대만 우리가 방어해 줄지도 모르겠네. 어쨌든 거기까지 너무 나간 건데 우주 산업에 대해서 양국이 어떤 공동 개발을 공동 협의를 파트너십을 강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코러스 FTA가 여전히 양국 경제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한미 FTA는 우리가 이익을 많이 보는 거죠. 많이 보고 있지만 바이든은 그거 이익 많이 봐라 이겁니다. 이익 보되 반도체 내놔. 어제 삼성 가가지고 샘성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저는 그 샘성 할 때마다 마치 박정희 대통령이 반도체 그 했던 이야기 그대로 들리디다. 마치 그 할아버지 위건 할아버지입니까? 그 할아버지 울림처럼. 자, 그 다음에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회가 한반도를 넘어간다 입니다. 한미 관계가 여기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양 정상은 민주주의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국제 질서는 어떻게 촉진돼야 된다? 민주 질서에 기반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정진이라는 양국의 공동가치. 이 공동가치에 어긋나는 부분은 부패 척결이 아니라 부패를 가속화시키고 인권 정진이 아니라 인권을 더 무참하게 묵살하고 또 민주주의 규범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독재 규범에 기반한 그런 질서. 그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학문적인 용어로 제가 클랩토크라시라 그랬죠. 자, 이 클랩토크라시를 중국을 바로 찍어서 이야기하면은 중국은 그날로부터 미국한테 전쟁 칠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찍지는 않고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촉진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인권을 정진하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건 중국과 북한한테 받지 하는 그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딱 갖다 붙이면 중국이 돼버리죠. 그 다음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워낙 양이만 오늘 제가 대구 갔다 왔는데 양은 또 엄청나게 쏟아내 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계속 중요한 점은 오늘은 요점 체크만 하고 더 중요한 점은 앞으로 계속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쪽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적대 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 세탁 대응, 이거 뭡니까? 북한 해커팀이죠.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타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한 협력을 포함해서 이 사이버가요. 여러분은 아직 덜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국가 단위로 가버리면은 사이버가 바로 전쟁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요. 사이버전에서 완전 100% 이기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기고 있는지 아시죠?
전 세계 해커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다음에 싸우고 있어가지고 러시아가 판판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을 다 작사를 내놨는데 어디서 생각지도 않은 스페이스 X를 든 누굽니까? 제가 나타나가지고 위성으로 탁 인터넷을 연결시켜버리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러시아는 지금 전쟁에서 맛이 가버리거든요. 그 정도로 사이버 부분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양 정상은 인도 태평양 전략 여기 이 부분을 가서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환영하면서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통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뭡니까? IPEF가 뭐예요? I 인도, P 퍼시픽 태평양 아닙니까? 그 다음에 E가 뭐예요? 경제, 이코노미. 그 다음에 F가 뭡니까?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중국 빼고 이거잖아요. 중국을 빼고 중국 오지 마. 이것의 그 목적은 공급망 확보에서 출발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보니까 반도체 생산이 멈춰. 네온가스가 당장 안 나오니까 반도체 생산이 멈춰.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것을 미국이나 한국이나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 개의 국가나 마찬가지로 엮여 있는데 이것이 공급망을 평상시에 점검해 놓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특히 중국은 뭐 가지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느냐면은 휘토를 가지고 전 세계를 통해서 휘토르 무기계를 가지고 뻥뻥 큰 소리를 쳐대니까 중국은 빼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자 해가지고 8개 나라가 뭉쳐요. 이 8개 나라가 뭉치는데 한국이 참여를 해. 그러면 중국은 나머지 8개, 7개 나라에서는 잭소리도 못하면서 한국 보고만 참여하면 안 돼 하고 있어요. 사드 보복 다시 할 것처럼. 사드 보복 다시 못합니다. 하면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성질에 그래? 반도체 보복 해버리면 중국 문 닫아야 돼요. 사드 보복이 1의 역할을 한다면 1의 위력을 가졌다면 반도체 보복 해버리면 100의 위력이 나타나 버립니다. 중국한테는. 100대 1의 전력 차이를 가지는 거예요. 못 건드립니다. 그렇다고 전쟁 쳐요. 못 칩니다. 대만 하나도 힘들 판에. 자, 그래서 지금 IPEF를 통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라고 공동성명에 못을 탁 박아놨으니까 이걸 탁 읽고 있는 시진핑은 지금 머리가 뜨끈뜨끈하면서 쥐가 나는 거예요. 양 정상은 디지털 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 에너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해서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할 것에 동의했다. 참 중국이 들으면 졸도 한 10번, 15번 정도 할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인도 태평양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까지 끌어물어버리면 중국으로서는 거품이 막 나오죠. 대만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대만을 넘어가서 남중국해 전체를 건드리면은 중국으로서는 거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배가 다니는 거, 상공 비행, 비행기가 다니는 거,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계속 뭐 이상한 산호섬 같은 데다 비행장 닦고 어쩌고 저쩌고 자기들의 영토인 것처럼 뭐 그렇게 하는 거 미국이 내 걸로 배단이에요. 일부러 군함 밀어넣어 가지고 너그 땅 아니다. 너그 땅 아니야. 그게 미국이 남중국해를 중국의 바다, 중국이 자기 본 영토보다 더 훨씬 큰 바다를 자기네 내해처럼, 자기네 호수처럼 주장하는. 박건식님 커피 한잔 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목이 말랐는데 커피 대신 물 한잔 할게요. 자, 그러면서
물 한 잔 마시니까 목소리가 칵 터지네.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이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리를 포함하면서 이 뭐예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인권이 어디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습니까? 미얀마. 자, 양 정상은 전 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정진하기로 하였다 해놓고 바로 그 다음에 붙는 내용이 뭐예요? 양 정상은 미얀마의 쿠데타와 민간인들에 대한 미얀마군의 잔인한 공격을 단호하게 구탄하고 폭력의 즉각 중단,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압박할 것을 약속한다. 미얀마 문제까지 한미 정상회담에 들어가네요. 얼마나 커졌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한미를 넘어서 세계를 향한 한국의 발돋움입니다. 이렇게 입을 대놔야 나중에 그쪽 지역에서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이권도 주장할 수가 있겠죠. 뭐 이권 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자,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제일 끝에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 감사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하였다. 요게 끝입니다. 자, 이제 워싱턴 한번 갔다 오면 되겠다, 그죠? 지금 아주 긴 시간 방송 시작한 지가 46분. 아유, 너무 길겠다. 오랜 시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대한민국이 뭔가 커지는 것 같죠. 그리고 저는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분야를 충족시킨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핵연료 채처리. 이 단어만 들어갔다 해도 저는 만족입니다.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도 한미 정상회담 성명서에 들어갔다. 자, 오늘 제가 좀 출장을 좀 다녀오다 보니까 방송이 늦었습니다. 많이들 기다렸을 텐데 5월 21일 한미 공동 성명에 대한 전문 분석, 전 문장을 다 갖다 놓고 분석을 했는데 뭐 중요한 것만 했습니다만은 영문도 다 봤습니다. 보고 큰 한글본과 영문본이 큰 문제가 디퍼런스가 차이점이 없었고 그래서 한글 가지고 분석했고 중요한 부분은 영어를 가지고 같이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저 식사할게요. 이런 거 먹고는 못 살겠습니다. 저는 뭐 저기에다가 잔치국수 한 2그릇 말아야 밥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거 먹고 어떻게 사는지 몰라. 어쨌든 재미있는 분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